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좀 어수선한데요. 북한에서 또 ICBM 또 탄도미사일을 또 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또 한국에선 좀 난리 났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쏘니까 이번에는 우리 그 군에서도 미사일을 쐈어요. 지상에서도 쏘고 또 해상 배에서도 쏘고 또 공중에서 쏘고 그냥 5발이나 쏴서 빵빵빵빵. 너희들 쏴 우리도 쏜다, 너희들 연습해 우리도 연습한다, 막 그런 겁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뽑히니까 국방부가 좀 이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어제 서해 그 교전 때 그 사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서해 교전 수호의 날인데 문통은 거기에 불참했어요. 안 갔어요. 끝까지 아주 이북의 눈치 보는군요. 우리나라 장병들이 군대 나가가지고 귀한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저 적군의 그 사격에 사망을 했는데, 도발에 사망했는데, 거기에 그 기념식을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 간다. 대통령 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군인은 한 사람이 다쳐도요, 한 사람이 사망을 해도요, 통수권자의 몸이 부서진 겁니다. 이게. 그러는데 국방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러는 가운데서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 그 지하 벙커 그걸 안 쓰겠다. 그거 안 써야 되죠. 청와대에 안 들어가면 그 또 일부러 거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SNC 거기 회의를 거기서 한다면 그냥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 뭐 장관 뭐 군장성 이거 올라면 여러 군데서 모여야 되고, 또 대통령이 가려면 또 통제 뭐 그거는 안 맞지요. 청와대에 안 들어가면 청와대에서 그 지하방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제 청와대 임기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긴데요. 제가 현대일직에 그 지하벙커 공사 그때 할 적에 그 공사할 적에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일할 적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벙커도 있고요. 지하 그 비행기 헬기장도 있습니다. 그 청와대 그 안에가 아주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참 그 효율적으로 잘 쓸 텐데 일 못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 잘 못 쓰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순조 그 뭐 124 군부대 들어와서 김순조 넘어왔을 적에 그때 이후에 청와대 보강한다 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 지하 벙커 그 벙커를 안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취임 후 청 벙커 대신 이동식 지휘 차량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청와대 안 들어가면 국방부에 그 집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국방부의 지원 그 집무실을 그 인테리어 다시 그 공사를 할 예산을 뭐 450억이 되는 거 있는 거 신청한 걸 안 내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인수위원회에 있는 통일동에 있는 인수위원회에 있는 데서 집무를 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국방부에는 지하벙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하벙커에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집무실을 못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는 이동식 지휘 차량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차를 해서 뭐 차 타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 현장을 가본다든 뭐 3파선을 간다든지 아니면 포스런을 간다든지 뭐 직접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굿 아이디어예요. 아주 좋아요. 그게 바로 일하는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 국민 속의 대통령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주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하 벙커 안 간다. 이동시 지휘 차량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겠다. 아주 좋아요. 국가지휘망, 재난안전통신망 갖춘 차량, 통이동 집무실 인근 배치,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벙커 포함한 청와대 전면 개방 예정. 청와대는 예정대로 5월 10일 날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국에서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옛날에 그 공사할 때도 많이 들락날락 했었는데 한번 가봐야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당분간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집무실로 쓸 예정인 가운데 위기 상황 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식 국가지휘통신 차량, 국가지도 차량을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그것도 굿 아이디어. 좋아요. 윤 당선인 직속기구인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이날 뉴스 일과의 통화에서 국가지도통신 차량을 집무실 주변에 배치시켜 놓고 유사시에 시위 단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에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 좋은, 아주 참 정말 발로 뛰는 우리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해당 차량은 화상회의 체계와 국가지휘망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차량 내에서 화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주재도 가능하다. 아주 세계에서 아주 한국을 관심 있게 보겠네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좋아요. 당초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유사시 청와대 벙커를 당분간 이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벙커를 포함한 청와대 전면 개방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이같이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취임 직후인 5월 10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지하벙커 역시 국민에 개방될 전망이다. 다만 센터의 안전한 개방은 내부 보안시설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센터 완전 개방은 좀 정리가 되는 이후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겉에서만 봐도 되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뭐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가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현재 그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5월 10일 개방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이제 용산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집무실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계속 대통령실 업무 집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하방코는 위기시 지하방권 청와대 걸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일반 개방한다면 또 일부 또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하방권 안 쓰겠다. 이렇게 해서 차량을 만들어서 차량에서 그 SNC 그 국가위기 그 상황 회의를 화상 회의도 하고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24시간 대비를 해놓고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굿 아이디어 잘했습니다. 아주 국민의 위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속에 있는 대통령으로 보여져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산에 이제 집무실이 마련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용산으로 옮겼죠. 용산에는 군부대 그 지하방구가 있으니까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회의를 국가위기 회의를 하면 되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집무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인수위원회 통일동에 있는 그 인수위원회 그 사무실을 거기서 대통령 집무를 본다. 이것도 세계가 참 웃기는 나라랄 거예요. 웃기는 나라. 아니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그 용산에서 그 집무 본다면 그거 저기 집무실을 고칠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갖다 내려보내주면 그 대통령 그 안에 빨리 주야로 공사해가지고 거기서 집무를 갖다가 취임하고서 집무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들. 고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모든 건 이제 후임 대통령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응? 뭐 임기가 만료된 국가 산하 기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국가 기관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임명하는 것도 이제 지금 임기가 이제 2달도 안 됐잖아요.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한 달 좀 더 넘었는데 다 후임 당선자에게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다 임명하려고 임명 자기가 다 한다고 그냥 거다 알받게 하려고 그냥 자기 신복들 갖다 심어 놓으려고. 그렇지만 임기가 끝난 후에 잘못은 법적 다툼이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받아야죠. 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돼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또 뚫떻게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죄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되겠다가 뭐 어저께 사저로 갔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몸도 아프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만큼 있었으면 사면해도 되잖아요. 아니 뭐 어느 대통령은 그 형 받은 데까지 다 저 영창 살았습니까? 근데 그건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지 모르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당신이 진짜 사임 오든지 말든지 당신이 해라. 나는 안 한다.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볼 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정리를 하거나 하고 후임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용산을 가는 것만 그것만 막으려고 그냥 온갖 그냥 나불나불 그냥 얘기하고 말이지. 청와대 들어오라고. 청와대 안 들어가는데 뭐 청와대 들어갔다 선거 공약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문통도에 있는 청와대 오면 본다 그러다 자기는 자신 없으니까 못했잖아요. 그럼 남이라도 한다면 잘한다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이고 끝까지 그래 끝까지. 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어제 25일 날 하는데 거기도 가지 않는 대통령 무슨 통수권자입니까? 그게 무슨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그게. 아이고 어제 하루가 이틀씩 지나가서 빨리 끝나가지고 얼른 저 큰 집으로 가든지 작은 집으로 가든지 양산으로 가든지 얼른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이름도 부르기도 싫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지 말이야. 뭐 그냥 뭐 자지러진 거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야. 뭐 자존심 세우고 말이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말이야. 큰 집이 가든지 작은 집이 가든지 양산으로 가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날 아침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주말 왔죠. 주말에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 흐렸는데요. 이제 날씨가 맑아진다고 하니까 맑아지면 산으로 들로 한번 바람 쐬러 나가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책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여러분들 그 후보들을 면면히 좀 살펴보시고 그냥 내 동네, 내 지역, 무슨 내 당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거 지방선거의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공무원은 원래가 정치 중립 아닙니까? 당선되면 정치 중립이에요. 정치 행사 못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을 뽑는 선거, 일꾼을 뽑아야죠. 일꾼을 뽑으려면 그 후보가 전자에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이 또 잘못된 게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하셔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하는 게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정당 따지지 마세요. 정당 그거 따지다가 지방자치대가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게. 그래서 부산에 오거돈도 쫓겨나고 서울에 저 서울시장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왜 정당을 따집니까? 전에 충남지사 했던 그 안희정 씨 그분도 뭐 구속돼 있잖아요. 정당 따지지 말고 인물을 따지세요. 전에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사람이 여기 이 지역에 꼭 맞겠다 하면 여러분들 쌍수로 환영하고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사람은요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은 여러분 성격 변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을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 반드시 일꾼을 뽑는 선거, 지방선거는 일꾼입니다. 중앙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